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다시 찍었다는 소식. 그리고 요즘 부동산 대책이 계속 나오는데도 이거 오히려 더 오르겠는데 라는 반응이 같이 나오는 분위기, 여러분도 느끼셨죠? 오늘은 이걸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경제의 기본인 돈의 흐름과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만 차분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을 한 줄로 말하면 이겁니다. 사람들은 정책의 의도보다 정책이 만들 결과를 예상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잡겠다는 말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불안이 커지고 돈이 더 빨리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오늘은 숫자 5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숫자, 외환보유액입니다. 외환보유액은 나라가 급할 때 쓸 수 있는 달러, 비상금 같은 겁니다. 환율이 흔들릴 때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달러를 쓰면 이 숫자는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줄었다 자체가 아니라 시장이 불안할 때 방어에 쓸 수 있는 힘이 얼마나 되느냐입니다. 두 번째 숫자, 외국인 지분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큰 회사들에도 외국인 투자 비중이 매우 큽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국 주식이 한국 뉴스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미국 금리, 달러 분위기, 세계 투자 심리 같은 것도 같이 타게 됩니다. 세 번째 숫자, 주식시장 전체에서 외국인 비중입니다. 외국인이 많이 참여한 시장은 장점도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상승이 더 시원하게 나올 수도 있고 시장이 커지기도 하죠. 하지만 반대로 불안이 커지면 빠져나가는 속도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만 쏠리면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어요. 네 번째 숫자, 환율입니다. 환율은 투자자만 보는 숫자가 아닙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를 수 있고 여행 비용도 오르고 원자재 값도 흔들립니다. 기업 비용이 오르면 결국 가격에 반영되기도 하죠. 즉, 환율은 돌고 돌아서 우리 생활비로 들어옵니다. 다섯 번째 숫자, 매물, 즉 시장에 나오는 집의 수입니다. 부동산에서 공급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새 아파트만 떠올리는데 사실 더 중요한 공급이 하나 있어요. 바로 기존 집이 시장에 나오는 것, 즉 매물 공급입니다. 집은 다른 상품과 달라서 새로 짓는 것만 공급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집이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 시장에 나오는 것도 공급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왜 사람들은 이거 더 오르겠는데 라고 느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규제가 세진다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집을 더 안 팔겠네. 그럼 매물이 줄겠네. 매물이 줄면 가격은 잘 안 내려가겠네. 이 흐름이 머릿속에서 바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은퇴를 앞두고 있다고 해요. 원래 계획은 이렇죠.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고 남는 돈을 노후 자금으로 안정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팔 때 부담이 커진다. 나중에 더 불리해진다. 이런 신호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위험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일단 안 팔지가 됩니다. 이게 모이면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집이 안 나오니까, 즉 공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잘 안 내려가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사람들이 집을 안 파는 이유는 욕심만이 아닙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였다가 손해볼까 봐요. 그리고 이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더 똘똘한 한 채를 찾습니다. 어차피 못 움직일 거면 더 좋은 걸 갖고 있어야 안전하겠다. 이런 심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즉, 수요를 줄이려는 정책이 어떤 경우에는 수요의 형태를 바꾸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한쪽으로 몰릴 수 있어요. 이제 돈의 흐름을 봅시다. 돈은 항상 가장 안전해 보이는 곳을 찾아 움직입니다. 그리고 안전의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현금이 안전하고, 어떤 사람은 달러가 안전하고, 어떤 사람은 금이 안전하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이 안전하고, 어떤 사람은 AI 같은 성장 산업이 안전해 보입니다. 요즘처럼 주식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부동산도 흔들리는 때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감정이 하나 있어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뭐라도 사야 할 것 같다. 이 심리가 커집니다. 이건 공포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 심리입니다. 돈이 가만히 있으면 손해보는 느낌이 들면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위험 신호가 생깁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한 방향 이야기만 넘쳐날 때입니다. 세상이 복잡한데 누군가가 무조건 오른다만 말하면 위험합니다. 반대로 무조건 망한다만 말해도 위험해요. 현실은 대체로 중간 어딘가입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출구가 좁아질 때입니다. 어떤 자산이든 내가 원할 때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불안이 커지고 시장은 더 딱딱해집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외국인 비중이 큰 곳에 올인할 때입니다. 외국인 비중이 큰 자산은 글로벌 분위기를 크게 탑니다. 좋을 때는 좋지만 흔들릴 때는 체감 흔들림이 더 클 수 있어요. 네 번째 위험 신호는 환율이 생활비로 번질 때입니다. 환율이 흔들리면 기업 비용이 오르고 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시 불안해지고 다시 돈을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불안이 계속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저는 투자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누구에게나 필요한 현실적인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내가 결정을 하려는 이유가 불안인지 먼저 점검합니다. 불안할 때 한 결정은 나중에 후회할 확률이 높습니다. 둘째, 내가 가진 자산이 출구가 있는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이든 어떤 것이든요. 셋째, 한 곳에 너무 몰려있지 않은지 봅니다. 집이든 주식이든 현금이든 어느 하나에 너무 몰리면 그쪽이 흔들릴 때 내 생활도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넷째, 환율이 흔들릴 때 내 생활비가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점검합니다. 해외 결제, 여행, 아이 교육, 수입 제품 이런 항목들이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다섯째, 뉴스의 말보다 시간표와 실제 숫자를 봅니다. 정책이 나오면 중요한 건 슬로건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얼마나 실제로 움직이느냐입니다. 특히 부동산은 새로 짓는 공급보다 기존 집이 시장에 얼마나 나오게 되는지가 가격 안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내용을 아주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정책의 의도보다 결과를 예상해서 움직입니다. 추루가 좁아질수록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고 버티려 합니다. 버티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매물은 줄어들고 시장은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한국 시장은 외국인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내 요인뿐 아니라 글로벌 돈의 흐름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환율은 결국 생활비로 이어질 수 있으니 내 지출 구도를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집값을 잡는 방법은 강한 말일까요? 아니면 거래가 돌아가게 만드는 구조일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세요. 팩트브리핑이었습니다.